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왕. 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수카. 넬리입니다. 네. 네, 저희 두 사람이 오늘 영화 얘기를 해볼 거고요. 먼저 오늘 이야기할 영화를 소개해드리면 영화이기도 하고 시리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뒷방 상영관의 223번째 영화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HBO 시리즈 이마베프입니다. 네, 최근에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1996년 영화 이마베프가 국내에 개봉을 했는데요. 오늘 얘기할 8편짜리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는 그 영화의 리메이크 혹은 시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이마베프는 루이 페이야드의 1916년 시리얼 영화, 10부작 영화 뱀파이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뱀파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범죄 집단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영화의 뮤즈인 이마베프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제 이 이마베프라는 영화와 시리즈는 이마베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뱀파이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이제 감독, 배우,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깔끔한 설명입니다. 숨이 너무 차요. 항상 시작하면 이런데 그러면 홍보를 간단히 하고 본격적인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저희가 이제 뭐 근황이 다들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재미없는 인생.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뒷방 상영관은 알고 계시겠지만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영화마다 좋아하는 사진 같은 것들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서 구경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드라마 이게 그러니까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고 맞아.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HBO 시리즈 우리는 이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8부작 시리즈 이렇게 익숙한데 근데 이 르네비다 감독이 영화 속에서 자기는 드라마는 찍지 않는다. 자기는 긴 영화를 찍는 것뿐이고 너무 길어서 8편으로 나눈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또 해요. 맞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초기 영화가 그 시리얼 영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극장에서 단편 해가지고 그 단편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뭐 다음 주에 상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극장으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한 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시리얼 영화식으로 갔다고 해요. 최근에 우리가 시리즈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영화의 오리지널한 형태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 속에서. 네,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익숙한 형식이니까 그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긴 해요. 오늘은 그래서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원래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가 이 드라마를 하게 된 이유가 넬리는 원래 장만옥을 좋아했고 저는 장만옥을 알고는 있었지만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한번 좀 옛날 아직 코로나가 있을 시절에 겨울에 재작년이죠. 넬리랑 또 다른 뒷방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동방상영을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보자고 했어.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막 장만옥 그때 완전 빠져가지고 저도 막 이마베프를 꼭 봐야지. 왜냐면 그때 이미 퍼스널 쇼퍼라는 영화 때문에 올리비아 아샤스 감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감독과 장만옥이 결혼한 사이였구나. 근데 둘이 같이 찍은 영화가 있어. 그래서 약간
너무 설레서 그걸 보고 싶어서 조금 봐야지 하다가 크라이테리온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볼 데가 없어 찾다가 아토믹이 크라이테리온 계정을 빌려줘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뭔가 거기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랄 게 조금 없었고 약간 더 동방상련처럼 응. 그 라텍스 입고 더 활약하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뭔가 그냥 이렇게 영화 찍는 거에 대한 얘기일 줄 몰랐어요. 잘 완전 페이크 다큐 느낌처럼 페이크 다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일지 모르고 그냥 갔는데 내 생각보다 더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낯설었고 뭔가 근데 그런 장만옥의 이미지는 너무 강렬하게 나왔어요. 너무 예쁘고 거기서도 그 내가 장만옥 얼굴보다 끝난 느낌? 그래서 뭔가 대신 그 영화의 자체에 대한 내가 감정이나 생각은 없고 그 장만옥만 너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올리비에가 이런 영화를 찍는 사람이었나?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군 하고 그냥 평점 3.5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장만옥 역할을 하는 이마 베프가 똑같은 감독으로 올리비아 샤이스 감독으로 드라마화를 한다. HBO에서.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뭐지?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다고 했는데 뭔가 막상 그 드라마화가 돼서 웨이브에 들어오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못 보고 미루고 있다가 딱 마침 이번에 넬리가 보고 너무 재밌었다고 하자고 해줘가지고 그리고 영화를 본 사람이면 꼭 다시 이 드라마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넬리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난 영화도 찾아봤는데 내가 한번 보자 이러고 딱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 아니 나는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꼬시려고 뭔 말인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영화 근데 저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도 이마벨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싶어진 케이스인데 이마벨프를 이제 저는 개봉한 다음에 봤어요. 오, 영화관 가서 봤어요? 응. 아. 근데 마침 영화관에 이게 HBO 시리즈 때문에 개봉을 하는 건지 약간 연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개봉을 해가지고 드디어 저는 이제 그 크라이테리온을 에 있는 걸 몰랐고 개봉을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가서 봤는데 정말로 그 동방삼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또 너무 웃기고 너무 반가웠고 맞아.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막 영화에 관한 영화 막 이러면서 영화에 관한 걸작 막 이런 맞아.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장만옥에 관한 영화인데 맞아. 그냥 그랬고 그냥 이 감독이 장만옥 라텍스와 장만옥에 그냥 꽂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령에 관한 얘기를 또 그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르네비델이랑 장만옥이랑 같이 그것도 너무 흥미로웠고 근데 뭔가 저는 이 영화가 장만옥에 관한 영화인데 왜 2022년에 또 만들었을까? 장만옥도 안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장만옥이 없는 이마벨프가 과연 있을 수 있나? 그랬는데 이제 영화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뭔가 이거는 결론일 수도 있는데 미리 말하면 그냥 장만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감독이 뭔가 이걸 한번 정리해야 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이제 맞아. 해야만 했던 영화다 드라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영화 본 사람은 꼭 봐야 된다 이 드라마를. 근데 진짜 거의 드라마를 찍은 건 올리비아 샤스 이게 처음이지 않아요? 그럴걸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거를 완성시켜서 이걸 찍지 않으면 다음 영화로 넘어갈 수 없는 거야. 그걸 저 느꼈어요. 뭔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좋아요. 1996년도 영화에는 장만옥 매기청이라고 이제 서구권에서는 불리는 이 배우가 이마벨프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아사야스 감독과 장만옥이 이 영화를 계기로 만나서 98년도에 결혼해서 2001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 되게 짧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22년 버전에는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이마베프 역을 맡았고 장만옥과의 이런 실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영화 속에 반영이 돼 있어요. 96년도에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왜 또 만드냐. 맞아. 그리고 뭐 중국인 배우였는데 왜 이번에는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장만옥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좀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드 리라는 가명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라면 영화에서는 르네가 결국에는 그 뭔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이 영화가 뭔가 그 유령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영화를 찍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이마베프라는 유령이 이 영화를 만들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욕망이고 중요한 존재인데 그 믿음을 잃고 르네가 결국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끝이 나버리는데 드라마에서는 르네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영화를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맞아.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아예 모르면 좀 드라마를 볼 때 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아예 이 영화의 존재를 모르면 그치. 그런 면에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장만옥도 이제 너무 옛날 배우인가? 우리 영원한 언니 같은 느낌인데. 맞아. 장만옥과 결혼을 했었다라는 거 감독이.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우리가 그 미아한 샌 러브 영화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장만옥하고 결혼하고 헤어진 다음에 네. 거의 얼마 안 돼서 맞아. 미아한 샌 러브랑 만나서 맞아.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이 결혼을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미아한 샌 러브 감독의 영화 우리가 얘기했던 영화도 부부 영화 감독에 관한 얘기라 가지고 맞아. 베르이만 아일랜드. 또 포레섬 가고. 근데 거기서 또 탕웨이랑 그 사람 결혼했고. 이놈의 영화인들 참. 그러니까. 참 영화인들 참 웃기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한편으로는 되게 진짜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영화를 찍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처음에는 이제 장만옥을 캐스팅을 르네 비달이 이제 어쨌든간 어떻게 보면 올리비아 아샤스의 분신인데 그 르네 비달이 장만옥을 이미 장만옥인 제이드를 캐스팅해서 EMF를 만들었었는데 어차피 자기도 또 다시 만든다는 컨셉이에요. 영화 드라마와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공 배우로 알리시아 비칸데르를 캐스팅을 하는데 여기서 알리시아는 자기 알리시아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미라라고 이제 할리우드에서 거의 탑급 여배우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라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넬리랑 리허설하면서 알았는데 그 이마베프라는 단어도 이제 뱀파이어를 에너그램에서 약간 다르게 재배치한 알파벳을 그런 건데 거기서의 이마를 또 따로 배치를 하면은 미라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배우 미라인 건데 미라가 나우시카를 테마로 한 둠스데이라는 그런 영화를 찍고 나서 개에게 대배우 반열에 올랐어요. 사실 이건 알리시아랑 비슷하기도 한 게 알리시아도 엑스마키나를 찍고 SF 그런 영화를 찍고 나서 되게 좀 빵 떴으니까 히어로물 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 히어로물? 네. 저는 뭔가 아이언맨 시리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조금 더 그렇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막 되게 웃긴 장면, 막 웃긴 대사들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되게 그 미라라는 배우가 화제가 된 게 그 악역이었던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장면이 나와서 영화에서 되게 화제가 된 건데 그 악역이 뭐 나중에 트랜스젠더로 돌아온다. 맞아. 이런 웃긴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악역을 가장 최종 악역을 죽이면 영화 시리즈가 끝나는 거 아니냐 누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나 트랜스젠더로 돌아온다.
그래서 막 그런 이런 피식템 순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라는 자기가 이제 할리우드 탑급 배우가 됐는데 약간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조금 더 뭔가 예술을 하고 싶고 나를 더 이끄는 캐릭터와 배역을 하고 싶고 근데 마침 미라는 르네 비달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조수인 레지나라는 젊은 갓 영어 학교를 졸업한 여자 어시스턴트와 함께 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라가 가서 밝혀지는 사실이 1화에서는 미라의 옛 연인이 지금의 레지나 역할을 하던 어시스턴트였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은 로리인데 로리가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엄청 유명한 영화 감독이랑 결혼해서 떠났어요. 약간 그 나우시카 어쩌고 맞아, 그 그 영화를 찍은 감독 허만이라는 감독이 맞아. 있는데 그 영화를 찍는 동안 둘이 바람이 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영화를 찍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미라만 몰랐던 거예요. 맞아.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고 영화 찍고 얼마 안 돼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라가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상심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리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파리의 르네 비달과 르네 비달과 함께 영화를 찍는 크루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크루들의 이제 조감독 역할을 하는 카를라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듀서 분도 있고 스타일리스트를 해주는 조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영화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1화를 딱 봤을 때는 뭐지? 영화에서는 사실 이런 로리 캐릭터가 없지 않았어요? 로리랑 딱 대체되는 캐릭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다르네 영화랑 이 생각이 들면서 좀 놀랐던 것 같아. 하지만 뭐 이제 이 이마베프 시리즈의 특징이 되게 약간 진짜 우리가 알 법한 현실 세계의 영화 얘기들을 막 많이 하잖아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막 되게 알 법한 얘기들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조금 더 재밌었다. 어떤 거죠? 그게 막 뭐냐면은 히어로물 영화를 막 찍어내는 이런 영화계라든지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좀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르네 비달이 이제 저는 르네 비달이 영화에서는 르네 비달이 되게 조금 더 나이 많은 할아버지처럼 나오기도 하고 뭔가 더 진지한 더 괴짜 그런 사람이라서 뭔가 자신의 그 믿음 없음 고민 그런 것들에 짓눌려가지고 결국에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별로 매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르네 비달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견과류 막 집어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도 너무 귀엽고 사실 이 감독이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를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배우들이 이럴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요. 맞아. 그러면은 감독은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 르네도 사실 잘 모르겠는 건지 아니 페이아드가 원작에서 그렇게 했다고 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아무튼 초반에 좀 귀여웠던 장면은 그 르네가 보험사 약간 영화를 찍으면은 이제 보험을 다들 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험사하고 면담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약을 먹는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가 와가지고 너 왜 약 먹는다고 얘기를 했냐. 근데 감독이 이때 다른 배우들하고 만날 때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막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프로듀서한테 불려가서는 너무 해맑게 아니 그러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해맑게 철없어 보이게 맞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되게 진지하고 전문가고 그런데 뭔가 현실 세계 일에서는 그냥 애기인 거야. 맞아, 애기인 거야. 그래서 맞네. 이 프로듀서랑 조감독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맞아. 영화밖에 모르는 바보인 거예요. 그게 맞아. 딱 너무 잘 보여가지고 너무 귀여웠고 그래서 막 이 보험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거 가지고 좀 계속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계속 맞아. 받고 있고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갈 때 르네가 진짜 나중에는 이제 정이 들어서 그게 약간 귀여워 보여요. 살짝 그의 거북목과 움츠러들 굽은 맞아. 등과 버거워 보이는 에코백.
항상 약간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데 어. 여기 에코백이 약간 그 르네의 몸에 비해 너무 작아 맞아 보여. 맞아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뭔가 이게 일본 사람이 약간 어, 그래서 뭔가 진짜 몸만 커버린 애 같은 느낌을 되게 어. 줘요. 음. 그런 게 좋았고 그래서 막 되게 미라는 르네비달의 팬이고 르네비달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파리의 어떤 감독으로서 다들 주변 사람들은 좀 퇴물이라 얘기하고 실제 르네비달도 막 약 먹고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불안하고 어. 뭔가 어딘가 철이 없어 보이고 진짜 그래서 뭔가 이 영화가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러고 2화가 시작되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전 영화 보면서 영화 찍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만의 건조가 있어야지 되나? 뭔가 좀 다들 그런 사람들인가 싶었던 게 특히 에드몽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실 그 뱀파이어 그 영화가 뱀파이어 집단을 그 뭐지? 조사하는 필립 게랑드라는 기자가 맞아요. 저널리스트. 주인공인? 맞아요. 저도 영화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필립 게랑드 역할을 맡은 에드몽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우리의 주인공은 이마베프잖아요. 그치. 근데 이 필립 게랑드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멋있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 영화 속에서는 뭐 엄마랑 그 게랑드의 엄마가 나오는데 그것도 뭔가 자기가 너무 마마보이. 마마보이처럼 보여서 싫다고 없애달라고 하고 막 그리고 뭐 원래 이게 약간 복잡한 게 그 연인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근데 이제 뱀파이어들이 그 연인을 살해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에 복수를 하는 건데.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연인과의 관계를 좀 더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뭔가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배우랑 한테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맞아. 알고 보니 그랬던 거였어. 그랬어. 그래서 얘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짜증나게 하거든요. 감독을. 그래서 감독이 결국에는 막 미쳐가지고 막 목조를라 하고 근데 안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이 감독이 불안하다. 우린 이 보험을 들어줄 수 없다. 이러고 있는데 막 감독이 이 에드몽이 계속 뭔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미쳐가지고 막 화내고 그런 게 너무 웃기고 애처롭기도 하면서 웃기고 에드몽이 진짜 재수가 없는 놈이긴 한데 뭔가 웃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영화를 찍는데 진짜 이마베프가 되고 싶고 그 영화를 막 받고 막 탐구했고 이런 사람은 사실 미라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약간 다 불운이 왔다 아니면 내 배역이 또 이래야 된다. 미라는 그 뱀파이어 원작을 한 3번인가 봤다고 막 맞아. 자랑을 하잖아요. 왜냐면 맞아. 기니까 자랑하고 싶다고 본인 실수로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길어서 제 부분밖에 못 봤어요. 막 이러고. 근데 솔직히 저는 장만옥은 너무 진짜 그 장만옥에 홀려서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저에게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좋았는데 그 미라 역할을 맡은 알리시아 비칸데르 배우는 뭔가 좀 잘 그 정도로 매력이 있는 느낌은 아닌? 그래서 뭔가 참 그게 아쉬웠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 너무 장만옥을 해버렸어가지고 그런 것 같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알리시아가 아니라 다른 배우였다면 누가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좀 되게 어울렸을까? 근데 아무리 누구를 생각해도 대입이 잘 안 되고 무조건 장만옥이어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을 것 같고 또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 영화에서 또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이 이 그 르네 비달한테 이 드라마를 찍게 해줄 돈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고티에라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드라마를 지원했던 건 르네 비달 때문이 아니었고 르네 비달이 여주인공으로
미라를 썼기 때문이고 음. 자기는 그 영화를 끝나면 미라를 데리고 나서 엄청난 향수 광고 캠페인을 찍을 건데 그거를 미라가 찍게 하기 위해서 미라가 자꾸 예술 영화 같은 걸 하길 원하니까 그래도 이거 르네비드랑 해라 해서 그 르네비드한테 이걸 돈을 대준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진짜 실제 알리시아 비칸데르랑도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던 게 그 영화를 이제 루이비통이 협찬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원래 루이비통 앰버서더기도 해요. 알리샤 비칸데르가. 네, 원래 루이비통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루이비통이 뭐 주얼리가 나오거나 향수가 나오거나 옷이 나오거나 할 때마다 다 화보를 찍고 걔가 이제 대표 얼굴인데 그 알리샤 비칸데르가 그 영화 드라마 1화부터 8화 끝날 때까지 다 루이비통 옷만 입고 나와요. 그리고 모든 되게 거기서 되게 루이비통 협찬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루이비통의 어떤 그런 회장 사장단이 되게 파리에서 제일 대부호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뭔가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스타일리스트가 조금 알리시아를 더 미라에 어울리게 했으면 뭔가 조금 더 배역이 찰떡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모든 미라의 스타일링이 루이비통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미라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것마저도 되게 이 영화 속에 현실과 대입이 좀 되는 거죠. 어쨌든 루이비통이 돈을 대줬잖아요. 이 이마베프를 찍는 걸. 그러니까 또 되게 또 재밌어지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게. 맞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 조금 돈을 많이 그렇게 대줬으니까 간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영화 속에서 이마베프 연기를 할 때의 미라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맞아. 그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 맞아. 너무 잘해. 날리샤는 원래 연기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영화에서. 미라로서는 별로 매력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만큼 매력이 있진 않은데 이마베프 연기를 하면 또 이마베프랑 찰떡이에요. 진짜 연기 잘하는. 그래서 그 뭔가 근데 미라일 때가 되게 막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장만옥은 그냥 평소엔 장만옥인데 알리시아는 평소에 알리시아가 아니라 그 미라였잖아요. 그게 조금 그래서 조금 의도대로 우리가 원했던 그런 느낌이 안 나고 약간 어색했나 남의 옷을 입은 느낌이었나 싶기도 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미라는 만들어낸 어떤 이마베프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맞아. 그러네. 진짜 막 히어로 무비를 찍은 여배우를 데리고 와서 진짜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 후드 너무 촌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그 장만옥이 입었을 때만큼 포스가 안 났어. 라텍스에서 실크로 바뀌어서 그런가? 약간 실크 벨벳 느낌의 어떤 그런.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이제 2화에는 고트프리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짱좀. 그 모레노라는 역할을 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도 정말 뭔가 정말 답도 없는 망난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자기가 이제 마약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힘들다 그러면서 카렐라 조감독한테 마약을 구해달라고 아니면 자기는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저는 카렐라 캐릭터가 너무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꼈던 게 뭔가 뭐 그냥 스쳐가는 말로 고트프리트가 뭔가 뭐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진짜로 막 그 호텔 프런트 얘기해서 1층으로 옮겨주세요. 맞아. 진짜로 그럴 것 같았나 봐. 아무튼 그런 게 되게 뭔가 디테일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였어요. 저한테는. 맞아. 그리고 조회가 그 약을 구해주죠. 맞아요. 조회는 약간 파리의 힙스터야. 그래서 일단 놀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 그리고 자기도 약간 놀 줄 아는 언니야. 레즈비언 문화에도 다 손을 뻗어 있으니까 그런 바나 그런 거에 잘 알고 있으니까
조회가 영화 속에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 이제 그 이마베프 옛날 96년도 영화에서는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도 빨간 자켓을 입고 나오나요? 빨간 후드 같은 걸 입고 나오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조회가 되게 영화 일을 할 때 드라마에서 조회가 영화 일을 할 때 약간 빨간색 퓨마 저지를 입어요. 그게 너무 약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패션이. 그 조회 목소리도 좋고. 잔느 발리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트프리트는 처음에 딱 나왔는데 진짜 막 그 퍼스널 쇼퍼에서 인고로 나왔던 배우인데 와 진짜 전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 사람인지. 머리 일단 한가운데 탈모 왔고 근데 머리 겁나 길고 계속 스모키 화장하고 있고 막 진짜 쩐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 나올 때마다 진짜 쩐내가 4D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정도로 막 완전 술과 약에 쩔어 있는 사람인데 딱 씬만 들어가면 맞아.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되게 되잖아요. 어.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좋았던 게 사실 저는 루이 페이아드의 뱀파이어를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이걸 친절하게 처음부터 다 찍는 걸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진짜 그 영화가 삽입이 되잖아요. 그 되게 이해하기도 쉽고 좀 되게 편하게 볼 수 있게 나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드라마는. 맞아. 영화에서는 좀 되게 중심되는 장면, 그러니까 이마베프가 보물시도를 훔치고 모레노가 그런 이마베프를 납치하는 그 장면만 되게 주요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이 드라마 실제로 그 8부작 그 1, 2, 3, 4화 다 이름이 그 영화의 이름 영화 1부, 2부, 3부, 4부 그 이름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아, 따라가거든요. 에피소드 제목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영화 순서대로 만든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좀 되게 퀄리티가 96년보다는 확실히 되게 높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졌어. 화질도 너무 좋아지고 이렇게 조명 뭔가 이렇게 필터 씌운다고 하죠. 맞아. 그 딱 필터 씌워서 진짜 옛날 장면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진짜 그 뱀파이어 영화 안 봤는데도 본 것 같은. 맞아. 저는 그 장면 얘기하고 싶은데 좀 해주세요. 뛰어넘는 거긴 한데 그 모레노가 이마베프 납치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너무 지나치게 섹슈얼하다. 맞아. 그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갑자기 화제가 돼서 음. 르네 비달이 빡 도는 사건이잖아. 그래서 그 라텍스 집착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쫄쫄이 집착. 음. 영화에 쫄쫄이 입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 문제가. 맞아. 그게 영화 속에서 저는 이 영화가 살짝 제대로 덮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납치해서 수면제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정신을 잃게 하는 어떤 그런 약품, 클로로폼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몸을 쓰다듬는 맞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너지 내 거야 이마베프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지나치게 섹슈얼하다라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흥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그 찍은 영상을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맞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막 공개된 그런 영화가 아닌데도 이 스태프들이 계속 그 장면을 보고 맞아. 이런 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 배우들이 근데 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감독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이 성폭행 장면을 너무 자극적으로 촬영한 씬이 아니냐. 맞아. 근데 르네는 오히려 그럼 그거는 오히려 좋은 내가 잘 소식이다. 찍은 거 아니야? 내가 잘 찍었으니까 너네 다른 거는 그렇게 찍어서 돌려보지도 않았으면서 맞아. 이거만 미친 듯이 돌려보고 있잖아. 너네가 흥분했다는 거잖아. 우리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모레노는 변태가 맞다. 맞아. 그렇게 또 얘기를 진짜 하는데 고트프리드도 변태잖아.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 고트프리드가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장면에서. 맞아.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고트프리트는 너무 변태고 진짜 약간 극우 성향이 있어요. 그것도 영화에 약간 아, 막 나오잖아요. 본디지 맞아. 같은. 그것도 있고 막 본디지 SM 본디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음. 진짜 조금 어쨌든 어울리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그 세간에서.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고트프리트 하면은 고트프리트 약간 이런 느낌인데 르네 비달이랑 고트프리트랑 그 장면에 대해서는 맞아. 의견이 일치를 하는 맞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포인트가 너 웃겨. 지금 고트프리트 같아 맞아. 라고 하니까 르네가 또 그건 싫은 거야. 맞아. 그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 어. 지금 옹호해주는 건 고트프리트밖에 없고 맞아. 이런 새끼가 근데 이런. 너무 웃긴 게 그게 너무 현실적이었던 게 그죠. 그거를 대표해서 말한 사람이 또 로베르 당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대박이야. 근데 웃긴 게 사실 이거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 사실 이 말하는 내용은 일리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아. 이건 논리적이다. 근데 로베르 당주라는 이 말을 사람은 하니까 너무 이상한 내용이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전 장면에서 원래 뭐 대흡혈귀 역할로 나오는데 뱀파이어의 우두머리. 자기가 이마베프랑 커플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감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독이 생각하기엔 전혀 아니고 그지.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인데 맞아. 로베르 당주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넘어가다가 약간 이제 로베르 당주가 핀트가 나가버리는. 맞아. 자기랑 감독이랑 의견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맞아. 생각하는 것만큼 이 자기 역할을 중요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핀트가 나간 거예요. 맞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맞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감독은 그냥 로베르 당주는 내가 싫어서 맞아. 걔는 그냥 지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나한테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 딱 그거야. 그래서 저 이걸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영화판에서는 이 문제가 진짜로 진지하게 논의되기보다는 뭔가 이런 주변에 여러 복잡하게 얽힌 상황으로 뭔가 진짜 맞아. 본질이 흐려지는 맞아. 이런 걸 그냥 되게 보여준다고. 그리고 절대 르네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 어쨌든 맞아. 뭔가를 찍는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족속은. 그래도 진짜 영화를 보면서 짜증이 났던 게 물론 그 로베르 당주가 제기한 의문이 합리적인 의문이고 진짜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긴 한데 로베르 당주는 나와 이마베프가 조금 더 섹슈얼한 장면이 있기를 원하는 맞아. 이상한 할배잖아요. 맞아.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 르네비들도 아니 무슨 할배가 이마베프랑 커플이냐. 너는 모레노랑 커플이다. 오히려 차라리 섹슈얼한 건 모레노랑 있는 거지. 저건 맞아. 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또 이마베프를 생각하는 거는 르네비달인데 그런 아이러니들이 계속 나오는 게 재밌죠. 근데 르네도 약간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왜냐면 걔는 라텍스에 미쳤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정신과 상담을 가서 맞아. 얘기해서 뭐 납치하는 장면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담 선생님이 납치라는 것은 원래 그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행 같은 측면이 존재하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유치원생 같아. 그제서야 르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약간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다시 뭔가 물어보죠. 그 본인한테 이제 물어보죠. 그 미라한테. 근데 미라가 해준 얘기가 되게 좋았던 게 누구에게나 그런 어두운 판타지가 있게 마련이다. 근데 너는 그 이야기를 그들의 질문을 되게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뭔가 너의 상상력을 발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 근데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해결이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실제로 이 장면이 너무 자극적으로 촬영돼서 옛날에 1916년도에 그 영화 촬영할 때 그 당시 파리 경찰청장이 이 고몽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였다고 하는데 이 제작자들을 체포했다고 해야 했나? 아무튼 영화를 못 찍게 했대요. 그랬는데 이마베프가 경찰청장한테
무시도라가 가가지고 맞다 무시도라가 그 이마베프 역할을 했던 원래 그 배우. 원래 배우인데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영화를 촬영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현하는 장면이 삽입되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근데 뭔가 저는 그걸 보면서 미라의 말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럴 때마다 또 미라는 신기하게 되게 너무 자기의 딱 생각과 그게 있는 사람이다. 전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미라는 자기의 연기 커리어와 영화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전혀 아무런 컨퓨전이 없어 보여. 혼란이. 근데 미라를 힘들게 하는 건 오직 그녀의 사랑 관계, 연인 관계고 그 외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미라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맞아. 너무 이런 것도 다 자기 생각이 이미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르네 비달이 좀 배워야 돼 보고 그녀를.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미래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준 거는 너무 전 좋았는데 갑자기 무시도라의 말로 끝나는 거는 사실 그건 갑자기 너무 과거로 백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뭔가 무시도라의 어쨌든 그 이런 영화나 이런 거가 무시도라의 그걸 당한 그런 행위를 당한 사람이 나는 괜찮아요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써 오케이 돼서 넘어간다는 게 이상해요. 뭔가. 그리고 그 장면에서 무시도라가 경찰청장을 설득하는 논리도 되게 이상한 게 지금 뭔가 우리 프랑스 영화는 다른 영화들과 경쟁해야 되고 맞아. 미국에서는 지금 벌써 이런 영화들이 개봉을 했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애국자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 본인이 왜 이 장면을 뭐 촬영을 했는지 그런 거는 전혀 별로 얘기하지 않아서 맞아. 뭔가 좀 얼렁뚱땅 넘어갔어. 그래서 그 전까지의 그 아이러니한 상황은 너무 막 진짜 영화판 현실 얘기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되고 재밌었는데 해결이 좀 그렇게 돼서 저도 뭔가 약간 앵스러웠다. 뭔가 이미지네이션을 더 뭔가 더 발휘해서 뭔가 하지 못했나 봐. 그런 것 같아. 아자야스가. 왜냐면 어쨌든 그 또 회고록이랑도 또 연결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르네 비달이랑 로베르 당주가 완전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도 원래 원작 뱀파이어 영화에서도 그 대흡혈기 배우를 바꾸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매 회마다 바꿨대요. 맞아, 매 회마다. 근데 제 웃겼던 게 그 원래 하는 그 배우 대흡혈기 역할을 했던 한 배우가 하루는 지각을 했나 그랬대요. 근데 페이아드는 훨씬 더 뭔가 약간 잘 정돈된 사람처럼 나오는데 맞아. 그래서 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루는 그냥 그런 씬을 만들었대요. 그 이마베프한테 총을 쥐어주고 이렇게 오라 그래. 지각한 배우가 이제 뭐 하면 되나요? 하니까 집에 가라고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너 일로 와보라고 아니다. 와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결국엔 이마베프한테 총을 맞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뭐 할까? 이제 집에 가라. 너 마지막 그 돈 받고 집에 가. 그리고 그 다음 배우가 대우별기를 대신하게 되는. 그 장면 너무 웃겼어요. 일단 죽이고 싶은데 맞아. 짜증나니까 영화에서 죽여버리는. 이 맛에 영화 감독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근데 실제로 그 로베르 당주 죽이는 장면에서 맞아. 막 되게 막 흥분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르네 비달이 똑같이 그 일화를 참고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로베르 당주를 죽이고 다시 다른 배우로 대흡혈기를 고용을 하죠.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영화 촬영 로베르 당주를 죽이는 촬영 씬에서 르네 비달이 완전히 폭발하게 돼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르네 비달이 그 이후로 촬영장에 나가고 집도 나가서 아무데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라는 충실하게 자기의 배우 역할에 완전 몰입을 했어. 그래서 이제 밤마다 그 자신의 캣수트를 입고 그 파리의 옥상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막
처음에는 약간 모르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요, 그죠? 응. 근데 이제 그 감독 역할을 어쩌다 보니 허먼이라고 그 로리의 남편 이전 둠스데이 잠도 그 사람이 하게 되면서 르데이브달의 잠수를 타니까. 허먼이랑 로리가 이제 또 파리에 와 있게 되니까 그 호텔을 찾아가서 음, 그 루이비통 목걸이를 훔치게 되죠. 음, 그 원작 영화에도 목걸이 훔치는 장면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훔쳐서 버리는 장면이 맞아. 되게 뭔가 자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뭔가 찌질한 복수 같은. 맞아. 저는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그거를 중첩시키잖아. 그래서 그게 조금 별로 중첩되는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좀 그랬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막 벽을 숭숭 지나가고 점점 그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미라가 완벽하게 이마베프랑 동화가 되면서 그 미라가 어떤 한 가지 능력을 얻게 되는데 밤마다 캐스트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궁금한 사람의 집에 가서 벽을 뚫고 다닐 수 있게 돼요. 그냥 미라가 이마베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마베프가 미라가 되는 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자기 주변 인물들의 속사정을 다 알게 되는 미라에게 밝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왜냐면 미라에게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로리가 자기랑 바람을 피고 있고 모두가 알았는데 그걸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나는 멤버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 미라가 뭔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난 다른 사람의 그 진심을 잘 모르겠어. 미라는 항상 매번 나는 그래도 매번 진심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약간 미라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마베프가 미라가 됐을 때는 그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실제 뭐 속마음 같은 걸 들으러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벽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사실 장만옥의 이마베프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뭔가 장만옥이 그냥 영화 스태프들 사이에 있을 때는 뭔가 포카혼타스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되게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되게 좀 대단한 그런 존재이고 약간 이렇게 느낌인데 이마베프를 입고 밤에 혼자 돌아다닐 때만큼은 뭔가 진짜 엄청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자유로운 그런 느낌 그리고 알고 뭔가 진짜 순수한 그런 느낌이 나서 막 와 이랬는데 이렇게 오히려 미라 이마베프는 되게 그래 더 찌질해지는 느낌 만든 게 자기는 남의 그 속마음 이게 궁금한 거야. 남의 진심이. 그래서 계속 그거를 알러 다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롤이랑 에드먼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 미라가 아까 수카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연인들과의 관계에 좀 많이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드먼이랑 예전에 에드먼은 이제 그 사람도 배우고 파리에서 뭔가 뭐라고 그 뭐지? 그 사람도 옛날 영화스러운 우주 SF 영화 같은 걸 막 찍잖아요. 맞아. 그런 배우인데 그 사람이랑 사귀다가 이제 헤어질 즈음에 로리랑 약간 환승연애처럼 해가지고 맞아. 만나다가 이제 로리랑도 헤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에드먼이랑도 아직 뭔가 좀 있고 로리한테는 뭔가 로리는 이제 어시스턴트로서 만났으니까 로리랑의 관계도 조금 더 흥미로울 뻔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 관계가 계속 반복돼서 아세아스 영화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관계가. 왜냐하면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도 이제 배우랑 어시스턴트와의 관계 이게 나오고 퍼스널 쇼퍼에서 그 퍼스널 쇼퍼랑 배우와의 관계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배우가 있고 어시스턴트는 계속 배우를 기다려야만 하고 그를 대신하는 역할이고 뭔가 이것도 약간 유령과 영매의 관계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 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약간 좀 더 치정과
매혹과 긴장의 관계처럼 그려지긴 하는데 음. 로리는 네가 나를 예전에는 계속 명령하고 나는 너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약간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뭐 호텔에 6시 반까지 오라고 해놓고 7시 한 30분에 도착을 해서 맞아. 보자마자 바로 떠나버린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 근데 저는 그 미라의 그 로리에 대한 마음이나 에드몬에 대한 마음이 별로 공감이 잘 안 됐어요. 그 왜냐면 별로 미라가 둘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뭔가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잘 좀 몰입이 안 됐어. 로리도 그닥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모두 그냥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조애랑 가장 텐션이 있지 않았어요? 조애랑 근데 조애랑도 좀 오히려 나는 그 영화에서는 조애랑 약간 썸씽 있죠. 썸씽이 있다가 장만옥이 정리를 싹 해버리는 맞아. 그런 건데 드라마에서는 훨씬 더 처음부터 마음이 정리가 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조예한테 거들떠도 안 보자. 맞아. 처음부터 마음이 없어요 조예한테는. 그래서 나는 로리한테는 되게 끌렸지만 나는 레즈비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조예한테. 조예는 약간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네, 뭐다. 근데 에드먼 한 역할 한 배우도 톰 스터리지라고 요새 되게 좀 잘 나가는 아 진짜? 네, 배우인 것 같아요. 인기 많고 이런 배우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자기 여자친구가 유산을 했는데 왜 전 여친한테 찾아와서 같이 밤을 보내냐고. 그러니까 또라이인 거지. 아유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위로를 찾아가면 아유. 맞아. 그래서 그 에드먼의 여친이 사실은 리안나인 걸로 나오는데 막 심지어 막 콘서트를 하고 막 한대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니까 당연히 그 리안나라고 진짜 설정을 한 건가? 그 엄브렐라 리었나 이러면서 약간 막 보게 되는데 나중에 막 밝혀지게 되죠. 그 리안나가 아니라는 게.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등장을 하죠. 너무 웃겼어. 근데 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그만큼 매력 있지 않아요? 당연하죠. 나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 만약에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이마베프를 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그거는 또 이상해. 근데 그건 너무 퍼스널 슈퍼야. 맞아. 또 그래. 그러니까 퍼스널 슈퍼를 다시 찍는 거야. 그러면 누가 했어야 어울렸을까요? 혹시 댓글 에스크 많이 남겨주세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근데 저는 미라의 밤 산책이 모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그냥 르네나 미라의 꿈 같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사실 좀 재밌었던 게 미라가 밤 산책을 하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누구였지? 제이들리랑 르네비달이랑만 대화하지 않나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쨌든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진짜 그 영혼과 유령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랑만 완벽하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마치 그냥 상상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미라에. 그래도 르네비달은 막 미라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놀라지 않잖아요. 왜냐면 나 옆에도 지금 제이들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면서 근데 좋았어요. 왜냐면 아사야스 영화는 항상 그렇게 마지막에 갑자기 되게 마법적인 체험 마법적인 갑자기 환상적인 그런 게 느닷없이 막 나오는데 그게 별로 어쨌든 그게 톤의 어떤 그런 걸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해서 영화는 이런 것도 영화에서는 이런 것도 돼라는 걸 약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딱 대비가 되잖아요. 그 허먼의 집은 막 돈 펑펑 쓰고 수영장 있고 막 그런 LA인데
르네비달의 집은 가보면 진짜 영화 테이프로 가득하고 비디오로 가득하고 뭐 스크린 있고 뭐 편집해야 되고 그런 정말 어떤 감독의 집 같은 느낌이고 허먼의 집은 셀럽의 집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설정한 것도 웃기고. 제이드 얘기하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르네가 약간 칩거를 하면서 아니다 제이드 영혼이 먼저 나타났나? 아무튼 제이드 영혼이 르네를 좀 봐주거든요. 이렇게 지켜봐준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악마로부터 지킨다고 했는지 아니면 약간 프로듀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르네를 지켜줘야 된다는 표현도 했는데 아무튼 그 제이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거의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데 그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이 장문옥한테 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대요. 찌질의 극치다 진짜. 그런가? 아니 너무 좋은데 또 생각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찌질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장만옥은 뭐 이 역할이 별로였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진짜로 영화를 안 나오시니까 맞아. 요즘엔 난 배우 활동 안 하시지. 연기를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신시아 캥이라는 역할로 이제 다른 중국인 배우가 연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이 진짜 너무 가엽고 귀엽고 좋은 게 막 왜 중국인 배우를 그냥 안 써냐 하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 진짜 쓰면은 너무 장만옥이 떠오를 것 같아서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미라 그러니까 이마베프의 영혼? 그러니까 미라가 된 이마베프의 영혼과 제이드의 영혼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신시아 캥의 모습을 한 제이드의 영혼이 맞아. 그 르네비달의 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미라도 사실은 본인이 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었던 거를 얘기를 하죠. 맞아. 문화 유형 아니냐. 요즘에 이런 문화 유형 현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장만호 제이드리가 나는 한 번도 내가 차이니즈 액트레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홍콩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은 샹하이 출신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도 뭐 나는 뭐 알리샤 비칸데르도 스웨디시인데 이제 미국 배우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얘기하는 건지 뭔지. 맞아. 근데 왜냐면은 알리시아가 이전에 찍어서 유명해진 둠스데이 자체도 나우시카니까 어쨌든 또 일본 그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좀 고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근데 결국에는 이 세 명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전 이 장면이 뭔가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느껴졌는데 이 침울하게 풀죽어 있던 르네를 이 두 영혼이 찾아와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북돋아서 다시 영화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영화를 이제 돌아오거든요. 촬영장으로. 그 다음 맞아. 장면이. 이게 여기서 또 영화랑 다르죠. 이제 다시 찍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막 징징징 대다가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나를 이제 지켜주는 수호 성인들 덕분에 다시 믿게 된 거죠. 사이에 그 한 번의 기회가 돌아온 것도 좋았어요. 레지나에게 한 번에 하나의 씬을 찍을 기회가 오잖아요. 레지나는 이제 현재 미라의 어시스턴트인데 영화학교 졸업하고 감독이 꿈인? 그래서 한번 그 한 씬을 찍어보는 그런 것도 좋았어. 근데 거기서도 막 레지나가 케네스 앵거라는 어떤 감독 얘기를 하는데 뭐 이 감독은 자기가 영화 배우가 아니라 마법사라고 생각을 했다. 마법사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얘기를 또 그 뭐지? 미라가 다시 르네에게 하지. 근데 르네가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그거를 또 무슨 영혼이 방문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요. 맞아.
그래서 이놈의 영혼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해서 대충 영화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음. 이제. 생각해보면 진짜 거의 8시간인데 음. 보다 보면 진짜 빠르게 완전 투두둑 가요. 피식 웃다 보면은 재밌어. 그래서 음. 이제 영화를 잘 마지막으로 찍고 또 재미있는 좋은 장면 하나 있잖아요. 이제 고트프리트가 마지막 씬을 촬영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약간 또 송별회 같은 걸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고트프리트가 취해가지고 막 하는 말이 있는데 영화는 광기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멋대로 살고 망나니이고 나도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냐. 그게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쨌든 그런 광기가 있어야 예술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연설 아닌 연설을 하는데 좋았어요 거기. 그리고 샴페인 깨버리고. 샴페인도 다 모에샹동이잖아요. 아 진짜? 그게 이제 루이비통 그 LVMH가 와이너리도 해요. 아 거기에 모에샹동이 그거예요. 아 정말 이 영화 자체도 하나의 환상으로.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갈라테라는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배우는 완전 신인. 필리프의 아내. 이제 필립이 전 여자친구의 죽음으로부터 회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잔이라는 그런 배우 역할인데 아무튼 이제 이마베프를 결국 죽이게 되는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배우랑 레지나의 대화가 되게 좋았어요. 촬영장에서 만나서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는데 레지나가 후반부에 이제 장편 영화를 찍게 됐다 하고 감독 데뷔. 이제 뭐 이제 좀 있으면 어시스턴트 그만두고 이제 영화 찍으러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무슨 영화 찍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축하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갈라테라는 이 배우가 처음으로 무슨 영화 찍는지 물어봐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한 뭔가 어떤 우주별에서 전쟁이 나서 한 소녀가 부모님이 이 소녀를 어떤 지구별로 피신을 시키게 되는 이야기. 근데 부모를 기다리지만 뭔가 찾으러 오지 않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그런 소녀의 이야기다. 근데 이제 갈라떼 배우가 본인도 되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서 자라게 된 그런 배경이 있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이런 대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갈라떼가 나도 네 영화에 참여할 수 없겠냐. 그 어떤 역할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걸 보고서 저는 바로 위아한센 러버가 떠올랐답니다. 뭔가 닮은 것 같아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막 근데 모르겠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진부하고 그렇기도 한데 뭐 이와이프를 죽이던 역할에 신인 여자 배우를 굳이 또 위아한센 러브를 쓴 건 당연히 또 조금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하게 됐어요. 근데 한번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완전 신인 배우인데 이마베프를 죽이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또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또 진짜 귀여우면서 웃겼던 게 진짜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 르네가 집에서 통화를 하거든 자기 아내랑. 근데 막 아내가 뭐 너는 영화를 우리 애들보다 더 사랑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 근데 아니라고 나는 영화는 나를 항상 멀리 데려가지만 나의 사랑은 항상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해.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사랑 고백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진짜 이게 뭔가 진짜 너무 자기 얘기야. 그 얘기 해주세요. 이
감독들이 자기 얘기한 영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마지막까지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생각이 났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미 뒷방에서도 나물이랑 했던 영화예요.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이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유명한 되게 감독인데 그래서 옛날에 찍었던 영화가 뭐가 유명하냐면은 그녀에게 맞아 그것도 있고 나쁜 교육. 맞아 제가 좋아하는 거 나쁜 교육 뭐 이런 것들 영화를 되게 찍었는데 그 영화도 보면 다 조금 비슷하긴 하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 페인 앤 글로리는 자기 자전적인 얘기라서 자기 같은 감독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 영화를 찍게 되었는지 약간 그 감독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패티시와 나의 모든 관계들과 그리고 현재 내가 그럼에도 지금 계속 영화를 찍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지금 어떤 새로운 영화를 맡았는데 그거를 하는 남자 배우 주인공이랑 싸우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 전 남친이 찾아오기도 전 연인이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예전엔 참 그랬지 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자기의 어떤 패티시와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담아내고 이런 자기의 어떤 영화적인 미감에 대한 기원이 되었던 엄마와 자기 예전 마을에 살던 어떤 청년에 대한 얘기로 완전 돌아가서 딱 끝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이미지에 하나에 집착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영화를 만들어 왔었구나. 그리고 또 이걸 만들고 있구나. 왜냐면 자기가 너무 이걸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게 하는 너무 잘 찍은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아사히스가 이런 또 계속 유령 얘기하면서 뭐 내 쫄쫄이 패티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되게 비슷하고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는 쫄쫄이에 엄청 집착을 하고 쫄쫄이만 엄청 나오는 맞아. 영화를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 뭐 그걸 르네가 이해가 가긴 해. 사람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온 그런 취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넬리한테 리허설 하면서 또 했던 얘기가 뭐 유럽에는 이마베프가 있고 미국에는 캐드먼이 있으면 일본에는 천사소녀 네티가 있었던 거다. 천사소녀 네티도 되게 몸에 딱 붙는 그 검은색 벨벳 약간 위아래 옷을 입고 나와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부자들의 보물을 훔쳐서 그거를 가난한 사람을 나와주거나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다 천사소녀 네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약간 미친 듯이 보고 막 비디오 녹화해서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 떠오르면서 약간 그런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자기의 어떤 집착 이런 거를 하는 르네가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저는 약간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해보려고 어떤 이유든 갖다 대보는 그런 편인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맞아.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만들어진 부분이 맞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맨날 하던 이 유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뭔가 이마베프의 유령이 계속해서 영화관에 떠다니고 제 생각에 뭔가 이 아사야스 감독은 영화가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잠시나마 보일 수 있게 혹은 감각할 수 있게 하는 영매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근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게. 그리고 공감돼.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뭐 딱히 영화라는 거에 국한되진 않고 굳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팩트의 나열이 있으면 그냥 그건 그대로 팩트인 건데 그걸 어떤 한 사실을 굳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그런 자체가 그런 방식 자체가 그런 뭔가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 같아요. 뭔가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감독이니까 영화 감독이니까 다시 자기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조금 또 진짜 진부하긴 한데 그 퍼스널 쇼퍼를 제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관련된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다녔는데 이동진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뭐 그 사람은 이거 뭐라 했냐면은 뭐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쓸 수 없는 것을 쓰는 것이 작가의
가장 마지막 큰 목표인 거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올리비아 샬스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감독의 영화 감독의 숙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이야기라는 걸 만들어내는 이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영화로 그래서 진짜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이게 하는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아사야스는 그 영화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보다 그런 영화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느낌? 뭔가 할 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 자체에 너무 매혹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뭔가 아사야스 영화를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 그런 영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약간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좀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 재밌고. 재밌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냥 저 보면서 약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얘기를 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촌스럽고 항상 영화가 유치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은. 근데 이상하게 참 그러지 않게 잘 찍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 아샬스는 그게 과하지 않게 재밌게 그래서 너무 이어프가 좋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게 되게 또 미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녹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다 숨김없이 약간 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해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뚝심 있게 연기자의 길을 또 가는 미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스카 씨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한 생각이 있는데 기억해내? 너무 지금 빨리 기억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생각나면. 오. 너무 이 결국에는 르네가 라텍스에 대한 이미지에 집착을 해서 마치 수카 씨가 춘산소년 네티를 좋아했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거라면 이게 되게 뭔가 이런 집착이 뭔가 우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멍청해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난 이제 어른이 돼서 더 이상 청소년 네티는 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냥 장만옥이랑 잠깐 사랑했고 이제 끝났고 그래. 이제 20년쯤 더 지난 일이잖아요. 그냥 다 잊고 살아가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결국엔 이거를 이 드라마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 됐던 거야. 맞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밖에서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하고 뭔가 현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잊고 살아가는 것들인데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하다. 맞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되게 많이 공감을 하면서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